나눠줍니다. 그렇다면은 무료로 나눠준다라고 해서 대충 봐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알겠어요? 알겠냐? 그래서 수능 최저로 대학을 설정한다. 그런 다음에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는 뭐냐? 내신 실질 반영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7등급 있어? 있으면은 살짝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쉬는 시간대. 알겠죠? 8등급 있어? 살짝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대학을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쌤 저 5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숭실대하고 세종대만 좀 피하고요. 나머지 대학은 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판단할게. 알겠냐? 개별적으로 판단할게. 쌤, 제가 혼자 만약에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가톨릭대 한번 볼게요. 가톨릭대 봐봐. 반영 방법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상위 10과목이야. 알겠어?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니네 전체 만약에 5등급 나왔다.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면은 3, 4등급으로 점핑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돼 지금? 그러면은 쌤 뭐 그런 거 다 따지기 곤란하니까 그럼 봐봐. 1등급 200점, 2등급 199점, 3등급 198점, 4등급 197점, 5등급 196점, 6등급 195점, 7등급 194점. 1000점 만점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가톨릭대 예를 들었는데 1등급인 애가 가톨릭대 논술을 쓰겠냐? 어떤 병신이 쓰겠어? 응? 교과를 쓰던가 뭐 안 쓰던가 하겠죠. 2등급 쓰겠어? 안 써요. 3등급 쓸까? 학종으로 가지. 맞지? 보통 가톨릭대는 4등급부터 쓰기 시작하겠죠. 논술. 맞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197. 쌤, 저 7등급입니다. 194. 1000점 만점에 3점. 띄어쓰기 하나 맞추면 돼요. 알겠어요? 띄어쓰기 하나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봐봐. 9등급에서 갑자기 점수폭이 팍 떨어지지. 맞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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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40점으로 팍 떨어지지. 팍 떨어진다? 그걸 쓰지 말란 얘기예요. 9등급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요? 보시면 되고 7페이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타임테이블이야. 7페이지. 알겠어? 그러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11월 13일 날에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보는 학교들 연대, 가톨릭대, 서경대, 성신여대, 당국대, 죽전, 을지, 홍익, 상명대, 서울.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음영으로 채워진 그게 시간표 발표를 한 거고요. 음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학교들은 아직 시간표 발표를 안 한 학교들입니다. 알겠어요?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아마 시간표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홍대 같은 경우는 그날 홍익대만 시험 보기 때문에 언제 시험 봐도 상관이 없죠. 맞지? 맞지? 그러면은 봐봐. 연대 언제 봐? 9월 27일 토요일. 몇 시부터 봐? 14시부터 16시까지. 요거는요. 논술 시작 14시야. 알겠어? 그러면은 시험장에 30분 전에 도착해야 돼. 30분 전에 입실. 알겠니? 그러니까 13시 3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지? 네. 8페이지 봐봐.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수능 끝나고 바로 그 토요일 날이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 군데 학교가 보내.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니네 원서 접수할 때 요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 봐봐. 건대 인문 통합이 9시 반인가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서울원 같은 시간대 보지. 맞지? 그러면 원서 접수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경희대 서울원도 쓰고 건대 쓰면 돼 안 돼? 하나 날리는 거죠. 그럼 병신 같은 짓 하지 마. 알겠냐? 이해돼 지금? 이거 다 고려해야 돼. 알겠어? 그렇다면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뭐냐면은 잠깐만. 성균관대 오전하고 경희대 국제원, 경희대 서울원, 건대 이렇게 겹치네. 맞죠? 잘하는 놈들은 어느 쪽으로 빠져? 성대로 빠지겠지. 맞지? 그거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가 건대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나의 경쟁자들이 잘하냐 못하냐 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상위권 대학 쓴 학생은 잘한다라고 하면은 성대 빠지면은 은근히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지? 같이 볼 때. 그러면은 나 하나만 물어볼게. 작년에는 건대가 오후에 봤어요. 오후에. 오후에 봤어? 오후에 봤어? 근데 올해는 오전으로 땡겨졌죠. 맞죠? 그렇다면은 건대 경쟁률 어떻게 될까? 작년보다 어떻게 될까? 경쟁률이? 아니 어떻게 되냐고. 작년에는 오후에 봤으니까 봐봐. 경희대 서울 보고 건대로 튀어갈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오전으로 갔죠. 그럼 경희대 서울 원하고 건대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지. 맞지? 이해돼? 또 바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작년까지는 성대, 경희국제원, 서울원 이거하고 같은 시간대에 봤었어요. 근데 올해는 오후로 밀려났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숭실대는 살짝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육론술 쓰다 보면은 하루에 2번 볼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만약에 요거 타임테이블로 봐가지고 쌤, 저 아침에는요 성균관대 자유전공 쓰고요 오후에는 숭실대 인문계 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지금? 그래서 성대 쓰고 숭실대 써도 되죠. 성대 오전 쓰고 숭실대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예를 든 거야. 11월 16일도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일요일 날 여러 군데 학교가 보죠. 그러면은 경희대 서울2, 경희대 국제2. 쌤, 이거는 뭐예요? 15일 날 토요일 날 보는 학교들은 경희대, 그 학교는 뭐냐? 인문체육 계열이고 11월 16일 날 보는 경희대 요거는 사회 계열입니다. 사회 계열. 사회 계열 인문수리가 출제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거하고 고대 있지? 그다음에 서강대 있죠. 서강대가 작년에는 고대하고 같은 시간대 봤었거든. 근데 올해 있잖아요. 후달달 서강대 뒤로 빠졌어. 됐어? 그러면은 좀 봐봐라. 여기 딱 봤을 때 무슨 생각 드냐? 서강대, 동국대, 고대 서울, 경희대 국제2, 서울대, 경희대 국제2, 경희대 서울2. 수원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약식논술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어요? 약식논술 알아서 하시고, 숙명여대 2가 언제 시험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봤을 때, 잠깐만, 수능 최저 좀 잘 맞추는 애들은 서강대 빠지고, 고대 빠지고, 경희대 빠지겠네. 그러면, 동국대가 구멍일 수 있겠죠. 맞죠? 맞지? 다 겹치니까. 이해돼, 지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원서만 접수해도 뭐 합격한다. 그게 아니라 동국대 같은 경우는 같이 시험 보는 학생들의 경쟁자들의 어떤 실력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11월 22일 토요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토요일입니다. 그때 고대, 세종, 경북대, 부산대는요 각각 세종에서 보고 경북대는 대구에서 보고 부산대는 부산에서 봐.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부산에서 보고 하다 보면은 다른 학교 못 쓸 것 같고요. 동덕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1, 한양대. 맞죠?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지. 맞지? 잘 판단하시고. 쌤, 이화여대는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 시험 시간은 100분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세종대는 자유전공학부가 새로 생겼어요. 오후에. 맞지? 자유전공학부. 그래서 새로 생기는 학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다수의 자유전공학부는요 건대도 그렇고 세종대도 그렇고 수학이 출제가 됩니다. 수학 출제돼요. 니네 수학 잘하고 하면은 논술도 그냥 좀 쉽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 못한다라고 하면은 쓰지 마. 알겠어? 쓰지 마. 그래서 수학 범위가 어디까지냐? 건대는 수학원, 수학2. 근데 세종대는 미적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판단하시고. 한양대는 오전에 상경계열 보죠. 맞죠? 오전에 상경계열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오후에 2개는 인문계열인데 한양대 인문은 한 문제 나와. 알겠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료집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먼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 광운대, 덕성여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2. 자, 그러면 잘하는 애들 어디 쓸까? 중앙대 경영 쓸까? 아니면 오로 갈까? 좀 하는 애들은 경영 쓰겠죠. 맞죠? 오전에. 그리고 중앙대는 이 오전에 인문수리가 출제가 돼요. 통계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수학 좀 하고 잘한다. 중앙대 경영 쓰겠죠. 그러면은 한국외대 그 같은 시간대 보는 학교 봐봐. 한국외대 아시아 언어문화 일본학 4번. 맞지? 안 그래도 쓰기 싫어. 아시아 언어. 일본이야 또. 맞죠? 그런데 중앙대하고 같이 봐.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중앙대로 빠지겠네? 그러면은 한국외대 2, 요거 아시아 언어문화 일본학 4번, 요거는 구멍이겠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이렇게 보면 돼. 뭐냐면은 잘한다 라고 하면은 중앙대 경영 쓰고 쌤 저 한국외대 경영 갈게요.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고? 그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크로스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수능 끝났다 해가지고 우리 논술 보는 학생들 다 끝난 게 아니야. 알겠어? 마지막 논술 보는 학교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11월 22일 날,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 보는 학교들이 중앙대, 외대, 뭐 세종대, 이화여대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야. 알겠어? 수능 끝난 다음에도. 근데 안 해. 안 해.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능 가채점 하다 보면은 정시로 대략적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 수능 망했다. 대학 한번 보니까는 쌤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었나요? 그런 대학이 뜨는 거야.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무슨 뭐 수능 최저를 맞췄어.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 대해 쓰는데 시간 목숨 걸 것 같은데. 아 그게 정상 아닌가? 근데 공부를 안 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국민대 11월 29일 날 보내? 야 공부할 시간 많네. 맞지? 수능 특강 씨발 씹어 먹겠다 그냥.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다른 놈들은 수능 끝났다 해가지고 놀고 부럽냐? 야 수능 언제 보는 거야? 13일 날 보고 29일 날. 그럼 국민대 마지막 시험. 그럼 열심히 공부한다. 13일. 16일 한 2주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주 정도 늦게 논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2주 정도 늦게 논다고 니네 존나 큰 피해를 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지? 됐지? 그래서 시간표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샘플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자 요거 각 대학교별로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쌤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한번 쫙 펼쳤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놨습니다. 가독성. 경희대학교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샘플 보여드리는 거야. 샘플. 일정 11월 15일 토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캠에서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요거 보고 국제캠에서는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이거 보고 있다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야 저기 뭐야 프랑스어 지원했는데 서울캠 가서 씨발 뭐 똥 쌀 거야 뭐 그런 게 하지 마 그냥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뭐 똥 쌀 거야 소리 질러도 이건 해결이 안 돼. 조심하셔야 돼. 알겠어? 프랑스어는 국제캠에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월 16일 날 서울캠 국제캠 그러니까 특이한 게 국제캠에서 보는 거 봐봐. 11월 16일 날 자율전공학부하고 전경대학 있죠. 요거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과가 아니야. 알겠어? 시험만 국제 캠퍼스에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경희대는 고대 세종 연세대 원주 원세대 그런 것처럼 나눈 게 아니지 맞지? 그냥 반으로 나눠서 성대처럼 그냥 한 거죠. 수능 최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논술 100%입니다. 특징 인문체육계 사회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계에서 인문수리가 출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동점자 처리 기준 보시면 되고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 학교폭력 가해자 있어요? 있어요? 없죠?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현황이야. 기출문제 현황. 제일 왼쪽에 2025 수시 후 요거는 한문으로 수능 후에 본다. 120분 볼펜. 연필이 아니고 볼펜이구나. 2024 수시. 그렇다면은 인문체육 2025 수시 논제 1번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세요. 평가 문제네. 2024 수시 인문체육 논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세요. 뭐야 이거? 똑같네? 쌤 혹시 오타예요? 아니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유형 똑같다. 경희대는 문제 유형 똑같구나. 그러니까는 경희대는 기출문제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구나 생각하시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사회계열은 논제 3번에서 이제 길게 나오는데 거기 2차 함수 보이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문체육보다는 사회계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쉬워요. 인문체육보다. 근데 수학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인문체육 옆에 제시문 보시면은 가제시문 지구 끝에 온실 김초엽 이게 출제가 됐다 이거. 뭐야 이거 소설이지? 소설인 거 알아? 오 훌륭합니다. 소설 나오는구나.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제시문 정처가 없다. 이건 뭐야? 시죠. 맞죠? 경희대는 제시문에 시도 나오는구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경희대 제시문 가나 다라 마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시문이 한 7개 정도 나오는 거구나. 이거 오타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 다가 아니라 사죠. 맞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무튼. 아, 제시문도 이렇게 문학작품 나오고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정도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대충 보시면 안 돼. 그 다음에 28페이지 봐봐. 28페이지. 28페이지 제일 왼쪽에 서울국제. 요거는 학과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느냐. 서울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고 국제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위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작년 7명, 작년 7명, 올해 똑같이 7명 뽑아요. 알겠죠? 그리고 경쟁률 한번 볼게요. 작년 경쟁률 어떻게 돼? 국어국문학과 153.6대 1이죠. 맞지? 어마무시하네. 153.6대 1.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명목 경쟁률이야. 알겠어? 그냥 7명 뽑는데 한 뭐 700명 이상 뭐 지원했다. 그걸로 끝. 요거 보지 마시고요.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요거 대학 공개 자료. 경희대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입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데 봐봐. 똑같은 국어국문. 작년 2025 제일 오른쪽. 실질 경쟁 충원 논술 평균 나와 있죠. 맞죠? 실질 경쟁 뭐야?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들 경쟁률이야. 그러니까 153.6대 1에서 실질 경쟁률 뭐 41.4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 뭐야? 시험 보러 안 갔거나 안 왔거나 아니면은 수능 최저 못 맞췄거나. 맞지? 충원 빵. 그 얘기는 뭐예요? 예비 1번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논술 평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86.4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니? 그럼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질 경쟁률이 경희대 국어국문학과가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 통과한 경쟁률이 41.4대 1이야.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졸라 높은 편입니다. 알겠어요? 졸라 높은 편이야. 실질 경쟁률이 40단이다? 30단이다? 졸라 높은 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봐봐. 자,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뭐냐면은 2025 실질 경쟁 한번 볼게요. 국어국문 41.4, 사학 33.8, 철학 34.7, 영어 영문 39.4, 응용 영어 39.4, 자율전공 26.4. 근데 갑자기 정치외교 13.5. 맞지? 왜? 자율전공하고 정치외교부터는 뭐 수학 출제되는 거야. 사회계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는 거야. 알겠냐? 경쟁률이 어마무시 차이 나죠? 그러면은 13.5, 16.5, 17.8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야, 15.3, 10.0 조리푸드 음식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30.5가 나와. 30.5. 30.5가 뭐야? 아동가족이지. 맞죠? 왜 그래? 왜 갑자기 실질 경쟁률이 갑자기 아동가족에서 올라가죠? 인문체육계열이잖아. 지금 인문체육계열. 알겠어? 인문체육계열. 30.5, 34.5, 32.0. 갑자기 인문체육계열 되니까 갑자기 딱 뛰죠? 그리고 지리 한의에도 세네. 그러다가 봐봐. 14.0, 9.7, 8.0, 12.3, 7.7, 9.0, 15.3. 여기 어디야? 외국어 대학이죠. 맞죠? 인문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지. 맞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뭐냐면은 경희대를 쓰는데 사회계열에는 수학이 출제되니까는 사회계열 안 쓰고 싶어. 인문체육계열로 쓰고 싶어. 근데 인문체육계열에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가고 싶지. 영통 캠퍼스,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가고 싶겠냐 이거야. 서울 캠퍼스 가고 싶겠죠. 맞죠? 그러니까 몰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영통 캠퍼스 가자 이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 지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봐봐. 러시아어가 실질 경쟁률 8.8대 1이잖아. 국어국문학과는 실질 경쟁률 41대 1이고 85, 40. 5배 차이 나는데? 5배?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러시아어는 충원이 2명이네.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이건. 논술에서 충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예비 1번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한번 봐봐. 아니 러시아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시를 드는 거야 지금. 알겠어? 저 새끼 무슨 툭하면 푸틴 러시아야 씨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나온 거대로. 야, 그리고 러시아어가 작년에 합격생의 평균 점수가 83.9 맞죠? 83.9 맞아 안 맞아?
근데 똑같은 시험에 사학과는 어떻게 되죠? 93.4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작년에 사학과 서서 떨어진 학생이 러시아어 썼으면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평균 점수지 10점 차이 나잖아. 이해돼 지금? 그러면은 경희대 떨어졌어. 사학과 썼는데 떨어졌어. 그럼 뭐가 되죠? 고졸. 됐어. 그러니까 실질 경쟁하고 논술 평균 점수가 매년마다 낮은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쌤이 표본을 여러 개 갖고 온 거야. 2019, 2020, 21, 22, 23, 24,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은 경희대 쓰고 싶어. 학과 선정할 때 이 자료를 통해서 학과 선정하세요. 알겠어요? 최저 맞출 수 있냐? 경희대 쓸 거냐? 오케이. 학과 선정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학과 선정하시라고. 그 다음에 시간표 보시고. 알겠죠? 됐어? 그러면은 매년마다 실질 경쟁률하고 논술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들이 있을 거야. 그건 니네들이 찾아. 올해도 그런 학교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 그 전제가 뭐죠? 과거의 자료가 올해도 비슷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판단의 전제가 뭐야? 어차피 고3 학생들 생각이 없거든. 맞지? 생각이 없어. 왜냐면은 논술 원서 접수할 때 뭐 컨설팅 받고 논술 원서 접수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쓴다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니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존나 웃기지 않냐? 안 웃기냐? 안 웃겨요? 안 웃겨? 나만 웃겨? 아니 웃긴 게 봐봐. 졸라 웃겨.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실질 경쟁률 작년에 41.4 대 1, 재작년에는 45.3 대 1, 재재작년에는 48 대 1. 비슷비슷하잖아. 맞죠? 희한하지 않냐? 안 희한해요? 나만 희한해? 그래서 논술 평균하고 실질 경쟁 요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학과 최대한도로 올해도 좀 낮을 것 같다. 그런 학과 선택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합격률 자체가 합격의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맞죠? 올라가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맞죠? 개연성. 그러니까 멋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 잘 보시라고. 왜? 어차피 고3 학생들은 똑같아. 수준 자체가 비슷해. 니네도 그렇고 작년 고3도 그렇고 재작년 고3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과거의 경로 자체가 디펜던스 의존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 경로 의존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또 뭐 또 질문. 30페이지 보시면은 기출주제 현황인데 이러한 주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나 지금 사회문화 하는데 사회문화 관련된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네. 사회문화 관련된 주제가 출제가 안 됐네. 그런 거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체육 사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똑같은 주제 내지는 똑같은 제시문이 출제된 학교 쌤이 다 정리를 한 거고. 알겠어? 어디 쓰지? 해가지고 한번 잘 봐. 너네가 눈이 아프면 아플수록 합격률은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만드는 동안에 피똥 쌌다. 씨발 진짜 피똥 쌌어.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저라 피똥 쌌다 진짜로. 근데 이제는 만들어진 거에다가 업데이트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쉬워졌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워. 저기 컴퓨터 해가지고 여기 대학 저기 발표한 거 딱 켜놓고 워드 딱 한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지금 행열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가끔가다 행 막 한 칸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리고 맞지? 그러니까는 그 모니터에다가 손가락 대면서 이렇지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눈 자체가 졸라 필요해지고요. 사시가 되더라고. 사시가 되더라고. 아무튼 신경 써서 이거 한 거고 하니까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이거 꼭 반드시 보시고 학교 선정은 수능 최저를 통해서 선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는 요거 대학 공개 자료 요거 좀 세부적으로 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마 그런 딜레마에 빠질 거야. 인원 많이 뽑아. 인원 많이 뽑는데 합격 점수라든가 실질 경쟁률 높아. 근데 좀 인원은 적게 뽑는데 그래. 그래서 인원 많이 뽑는 데 써야 되나 적게 뽑는 데 써야 되나. 근데 적게 뽑는다 할지라도 두세 명은 좀 후덜거리지 않아요? 후덜되지 않냐? 두세
두세 명은 좀 그러지 않아요? 2명 만약에 뽑는 학과, 대표적인 학과가 외대 몽고로 학과인데, 이게 복불복인 게 존나 낮을 때는 합격 점수가 낮고요. 어마무시한 새끼 하나 들어와 버리면은 경쟁이 저기 뭐야 합격 점수 뻥치게 하죠. 2명 평균 내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여러 명. 근데 논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안 뽑습니다. 한 과에 뭐 6, 7명 뽑으면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근데 좀 많이 뽑는 학과들이 뭐냐? 중앙대 경영학과. 맞죠? 그 다음에 홍대 무슨 뭐 법학과라든가 20몇 명 뽑고, 맞지? 그렇게 많이 뽑는 학과들이 있는데 잘 좀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확실히 많이 뽑는 학과들은 충원이 그나마 좀 돌겠죠. 맞지? 충원이 도는데 학종처럼 그렇게 많이 안 돕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감안하시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 많이 뽑으면서 실질 경쟁률 낮고 그 다음에 합격생의 평균 점수도 낮다. 그럼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맞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뭐 또 질문?